자, 윤석열로 가볼게요. 가장 우리가 투쟁이 어려운 점이 이런 거예요.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윤석열인데 민주당이 못하니까 화살이 민주당한테 가는 거거든요.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. 못하니까.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지지고 볶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. 그래서 할 일은 하겠습니다. 윤석열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나 저걸 쓸래. 아이씨. 외교부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야, 나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. 외교부 직원들 뭐하니 지금? 각종 대사로 나가는 사람들 뭐해? 집단행동해. 그렇지. 외교부는 검찰만 못합니까? 왜 행동 못합니까?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게 외교부 공관이에요. 거기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외교 이제 뭐 대사들 모시고 파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공관에 비해서는 안에 내부가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네. 근데 거기다가 외교부는 그 특수한 게 있죠. 그러니까 통신 장비나 보안 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외국에서 대사들이 왔을 때 결국에는 기밀 정보를 교환할 수밖에 없고, 그러니까 그 대사가 왔던 국가하고 또 별도의 어떤 보안 채널을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공관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잠만 자는 시설이 아니라 그런 이제 통신 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보안 구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성 분명히 있죠. 네. 근데 이제 윤석열의 태도에서 화가 나는 건 뭔가 사유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 내 거. 내 말이. 이게 쫙 늘어놓고 여기 딱 찍어서 여기 갈래. 안 돼? 그러면 저기 갈래. 아니 이거 국가 시스템이고 행정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.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하지만 또 작은 게 아니지. 이게 공간 하나가 들어가는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인데 그거 하나를 옮기는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루마블 게임처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청와대 옮기는 것부터가 이제 그러니까 집무실 옮기는 것부터가 그 지랄을 했던 거거든요. 우리 윤 검사가. 얘 그냥 검사야. 연쇄 이동해야 되고 온갖 민폐잖아요.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아니라 일부가 그렇게 옮기고 싶으면 옮겨라 이 새끼야. 이렇게까지 됐어.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 그냥 했으면 무슨 관저가 왜 필요하고 공간이 왜 필요해. 간다고 해서 갔어. 갔더니 관저는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쓸 거야 해놓고 막상 25억까지 받았어. 아니 근데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무슨 텐트냐? 군용 텐트야? 비세된다고 생 거짓말을. 왜냐면 이게 25억짜리가 그 전에 공간으로 썼으면 수리 안 하고 썼겠냐고. 그렇죠. 훨씬 삐까뻔쩍하죠. 공간인데. 근데 무슨 비가세. 자, 별 여기에서 미친놈들 진짜. 그 지금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육군 참모총장이 있는 곳과 공간이 있는 곳과 외교부 공간이 있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. 합참의장이 있는 것이.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 왜 안 들어가려고 하나 고민 끝에 꿈에서 뭔가를 봤어요. 제가. 그게 뭐냐면 나 이거 확신해.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어떤 곳입니까? 79년 12월 12일 쿠데타. 12.12 사태가 있었던 곳이에요. 아, 그러네. 거기서 사람 몇 명 죽었습니까? 아. 그거야. 난 그거 100% 확신한다고.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청와대 안 들어간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썰이에요. 이거는. 그 청와대에 바로 붙어 있는데 보면은 70이라고 있어요. 예전에 이제 후궁들이 왕을 낳은 후궁들 7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위패를 모아놓은 곳이야. 근데 거기에 보면은 희빈 장씨도 있고 다 있어요. 가서 보시면은 압니다.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청와대 주변에 흉한 곳이다 해가지고 지금 그걸 눌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70이고 뭐 12.12 사태에 사람이 죽고 이게 두려웠다면 아니 500명 이상 사망하고 실종자가 있는 삼풍백화점 위에 지은 아크로비스타인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야.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네, 잠깐 톤 다운. 네.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희빈 김씨의 지금 노력이라는 거지 지금. 희빈 김씨.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죠. 25억이 작은 그러니까. 돈도 아니고. 자 봐봐. 공고한 한번 보여주세요. 이 지도 말고요. 군인들이 쓰는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. 저는 이 공간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. 씨발 진짜. 표 보여주세요. 표. 여기 여러분 보시면요. 연평균 사용일 이런 거 빼고요. 면적 비교 한번 볼게요. 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광화문 광장의 44%. 해군 참모총장 공관은 광화문 광장의 74.4%. 야.
해병대 사령관 공간은 광화문 광장의 52.3% 넓이가, 공군 참모총장 공간은 광화문 광장의 42.5% 평균. 이 공간의 넓이가 광화문 광장의 반이야. 50%야. 야, 밥 먹고 똥 싸러 가다가 소화 다 되겠네요. 하나 더. 야, 이 대단하다, 공간 진짜. 보면은요.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방, 욕실, 화장실 숫자가 있잖아. 육군 참모총장 방 8개, 화장실 6개. 해군 참모총장 방 7개, 화장실 6개. 해병대 사령관 방 4개, 화장실 6개. 공군 참모총장 공관 방 10개, 화장실 6개. 에라이 씨. 왜 방이 10개나 필요하죠? 이게 주로 이런 게 용산 근처 뭐 네, 이렇게 한남동이에요, 남산 네. 자락에 이렇게 있는데, 손님이 많이 오죠. 야, 광화문 광장의 반을 평균적으로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거야.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육군, 해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한남동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. 각 계룡대라던가 뭐 진해라던가 이런 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. 근데 평소에는 지방에 다 있어. 그래서 서울에 올 일이 있을 때만 오다 보니까 연평균 사용일이 6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다 비어 있는데,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은 상주를 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크기로 따지면은 축구장 8개 정도라고 하거든요. 나는 한남동에 그런 부지가 있는 줄도 몰랐어. 되게 숨겨져 있더라고요. 한강진역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긴 한데. 그러니까 그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서 뭐 이렇게 땅 찾는다고 하더니 엄청 많구만. 엄청 아니,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외교부 공간을 관저로 쓰겠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사실은 내가 보기엔 낙점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청와대에 그냥 기어 있었으면은요, 청와대에 있는 관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냥 되게 소박한 한옥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축구장 8개? 네. 여기를 지 관저로 쓰겠다고 하는 걸 국민들이, 언론들이 가만히 두고 있는 게 난 더 이상한 거야. 왜냐하면 외교부 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잠자는 곳이 아니고요. 연회장이라든지, 그러니까 거기에 넓은 이유가 있어요. 네. 해외에 있는 외국에서 들어온 손님들, 그런 사람들을 최소한 한 달에 한 2-3번 정도는 뭐 이렇게 환영 행사 같은 걸 하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공간이야. 여기를 내가 쓸래 하고 낙점을 해. 저거 내 거 할래? 지가 관절을 쉽게 표현해 축구장 8개 쓰겠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우리나라, 더군다나 이 관저 옆에 또 관저 경호동, 요거는 해병대 사령관 관저를 쓰겠다는 거야.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국민 민폐가 있겠냐고요. 완전 또라이 같은 애가 봤을 때는. 특히 그 외교적인 문제를 이렇게 너무 쉽게 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. 아무리가 우리 그 나라의 어떤 위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이 예의는 충분히 지켜야 되거든요. 그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그 나라 문화 수준에 맞춰서, 그리고 우리가 대접해 줄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주는 게 사실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입장인 건데, 그런 거 없이 대책도 없잖아요. 외교부 장관 공관 지가 차고 들어가.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그러면은 그 외교 대사들 오면은 어디서 맞이하라고. 대책도 없이 그냥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? 네, 처음에는 공관 눈치를 보다가 사실 육해 공군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연중 그 기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비어 있다는 걸 알고 이중에 하려고 했는데, 공관을 돌다 보니까 외교부 장관이 너무 좋아. 제일 좋은 거야. 그러면 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리고 다른 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외교부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있는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-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로 가는 건 아니, 어떨까요? 이게 요거는 진짜로 민폐가 아니고 민폐 질이야, 지금. 네. 이 파생되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. 문 대통령 하루빨리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됐고. 그리고 또 이게 또 살 만큼 다시 이렇게 재공사를 하게 되면 아크로비스타에서 통이동이 끝나면, 예를 들어서 국방부 그 정사 집무실이 끝나면 그때까지 이제 출퇴근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교통 민폐질. 그리고 일단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국방부가 엄청나게 피해를 본 거잖아. 급하게 쫓겨가야 되잖아요. 예. 대통령 때문에. 국방부 직원들 뭐하냐? 단체 행동하라고. 입장 발표해.
목했는데 결사항전하겠다 해, 이 씨발놈들아. 그리고 외교부 장관 공관은 그냥 외교부 장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외교의 가장 중요한 국가 시설이잖아요. 예. 요거 내 거 할래. 또 민폐질. 지금 언론이요.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을 욕하고 욕만 하고 싶은데 이게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거 엄청난 민폐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가 민주당만 하고 있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사라져. 물리적인 어떤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. 전 더 화나는 게 인수위에서 이거 관절을 또 바꾼다 얘기를 하면서 취임식 맞춰서 바로 입주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. 그게 상식적이지 않냐. 대통령 집무실을 5월 10일에 바로 옮기는 거는 그냥 상식적인 겁니까? 관절을 옮기는 거는 이거는 5월 10일에 못하는 게 사실 이게 더 작은 건데 그렇고요. 그다음에 지금 거리에 나가 보면 곳곳에 5월 10일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. 저는 제 품에 청와대를 안에 생각이 없어요. 왜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냐고요. 내가 밤에 하나 지나가다가 라이터로 불 질러버렸어. 아니 그것도 정말 그냥 핑계죠. 내가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굉장히 명분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. 이게 지금 5월 9일 날 문 대통령이 나와서 5월 10일 날 취임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 하루를 지금 호텔에서 자기로 했어요. 그러면 이 호텔비는 누가 낼 것이며 막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근데 인수위에서는 우리는 나가라고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빡쳐요. 본인들은 들어가지도 않을 지금 공간에 대한 25억 뭐 이 정도로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휴지 2칸 쓰는 거 가지고도 지랄을 놈들이거든요, 지금. 그러니까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글자 그대로 너무 가소롭고 사사로워요.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했죠. 이명박 때, 박근혜 때 이미 경험했잖아요.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적 의식 없이 굉장히 사적으로 자기 권한을 부리기 시작하면 공직기강 무너지는 거 금세거든요. 공직기강을 잡는 거는 세월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건 그 한 순간이란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 그 공직자들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. 특히나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 같은 것에 대해서 모든 불편은 국민한테 다 떠넘기게 되거든요.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너무 무서워요. 이게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기 시작하면은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되냐고, 내가 왜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국민들한테 공사를 해야 되냐고요.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의무가 있지만 위에서부터 무너지는데 내가 왜 지켜야 되냐고. 예. 참 우리도 딜레마이긴 하다. 박병석 때문에 이제 그게 잘 안 된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민주당을 또 이 모질이 같은 것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.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는 게 그런 거야. 진짜 싸워야 될 거학은 윤석열인데 박병석 같은 것들이 지금 등장함으로써 우리 을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야. 맞아요. 되게 열받는 거예요.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. 아이씨발 진짜. 자 어쨌건 윤석열 정말 이게 만약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거나 문재인 대통령이면 어떻게 됐을까요?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. 이따가 2부에서 얘기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가 없었습니다. 당선되자마자 바로 취임을 하고 그 사이에 인수위도 없이 그 사이에 장관 후보자들 막 추려갖고 이렇게 논란 많아요? 일부 뭐 위장전입 정도는 있었지만 아니 지금 정말 너무 이게 심하게 가는 게 인수위 취임식 하고 나서 이제 연애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. 보통은 연애가 이렇게 이슈된 적이 없었어요. 하물며 이명박 때를 찾아봤더니 이명박도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로텐도홀에서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윤석열은 호텔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연회라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축하 연회라는 말 자체를 이번에 처음 들었기 때문이죠. 이게 그걸 왜 합니까? 할 수는 있는데 사비로 해야지 사비로.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 국가의 재정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는 세력이잖아요. 관심 없어. 육군 참모총장 공관 가보지도 않고 25억 책정했는데 비가 새서 못하겠다니 그 말 믿는 사람 있어?
육군 참모총장 공항에 비세계급 내버려뒀다면 그게 무슨 뭐 아프리카의 어떤 정말 돈 없는 나라지 한국의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? 밑에 애들 조인트 남아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예요. 둘러보니까 그게 미신이든 뭐든 뭐 수맥이 흐르든 뭐든 간에 지 마음대로 외교부 장관 공간을 낙점하는 거는 그냥 양아치. 외교도 마비시키는 거잖아. 지금 국방부 이어갖고 예. 외교 국방을 완전히 말아먹고 있잖아 지금. 미친 새끼 진짜.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.